자, 396쪽 규원가 계속합니다. 남단 335 야유원에 세 사람 나단 말가 335 3명 5명 끼리끼리 야유원 놀러 다니는 동산이니까 그냥 기생집 남편이 지금 야유원에 간 거야. 세 사람 나왔단 말이야. 세 사람 뭐야? 기생집이 기녀겠죠. 기생이 새로운 기생이 나왔단 말인가. 곧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꽃이 피고 날은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누가? 남편이. 백마근 편으로 어디 머무는 거. 백마를 타고 그물이 된 채찍을 들고. 그러니까 호화로운 옷차림질을 하고 어디 머물렀는 거. 원군을 모르니 소식이야 도구 알냐. 원군을 모르는데 소식이야 도구 알겠는가. 원근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모르는데 소식을 알겠는가. 인연을 그치신데 생각이 없어요. 인연을 끊으려 하는데 생각이 없겠냐. 생각은 너무 많다고 말이죠.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이려면 얼굴을 못 보면 그립기나 말 것이지. 뭐 봤는데 그립기도 한다고 말이죠. 12대 김덕일사 30날 지리하다. 12대 하루 종일 길기도 길구나. 30날 한 달 내내 지루하다. 지리하다가 오늘날 지루하다가 됐어요. 옥창에 신구 몇 번이나 피워준 거. 옥창에 창가에 심어놓은 매화 몇 번이나 피웠다 졌는가. 몇 번이나 피웠다 졌는가. 그 동안에 지금 안 들어온 거네. 계속.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체는 섞어치고 겨울밤 차고 찰 때 발자국이 남을 정도 살짝 눈이 섞어서 치고 여름날 길고 길 때 구준비는 또 무슨 일인가. 삼춘하루에 호시절이 경물이 심었다. 삼춘하루 3개월 봄 경치 화류 꽃과 버드나무 좋은 경치 호시절 좋은 계절에 좋은 때에 경물이 경치가 심었다고 가뭄이 하나도 없다고. 가을달 방에 들고 가을 달빛이 방에 들어오고 실솔이 상이 올 때 실솔 귀뚜라미가 침상에 올 때 긴 한숨 뒤는 눈물 속절없이 힘만 많다.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구나.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웠어. 아마도 이 내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다. 이렇게.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죠. 그죠? 밑에 해설 한번 봐볼까요? 현전 내방가사, 부녀자가 쓴 가사를 내방가사 또는 교방가사라고 합니다. 내방가사는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사대부들의 전유물이라고 가사가. 근데 여성한테까지 확대됐음을 보여주는. 자, 이렇게 해서 교환가가 끝이 났고요. 그러면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줬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뭐를 하냐면요. 411쪽 봉산탈춤을 좀 하겠습니다. 봉산탈춤의 글의 종류는 밑에 작품에 저 갈래 민속곡 그랬죠? 민속곡 왼쪽에 나와 있네요. 전통극, 민속극, 우리나라 연극.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자체는 서양이거든. 희곡. 그러면 희곡과 상대되는 우리 극을 전통극 그래요. 연극 대본 있죠. 자, 그러면 봉산탈춤을 보면서 우리나라 전통극이 어떤 모습을 갖췄는가 한번 확인만 좀 해볼게요. 봉산탈춤이 있습니다. 봉산은 지명입니다. 지명. 황해도 봉산. 옆에 육과장 그랬죠. 제6과장 양반점. 과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극의 단위를 과장 그래요. 과장. 6번째 과장 그럽니다. 이 봉산탈춤은 총 7과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뭘로 이루어졌다고? 과장으로 이루어졌구나. 서양의 희곡은 1막 1장, 막과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전통극은 과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6과장과 앞에 5과장, 뒤에 나오는 미알춤 7과장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겠어? 없다겠죠? 그런 걸 무슨 식 구성이라고 했냐면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양반춤 과정입니다. 말뚝이 벙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습니다. 자, 벙거지 모자를 썼어. 하층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채찍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이나 소를 부리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벙거지 모자 쓴 것은 신분 알 수 있고, 채찍을 들었으니까 직업을 알 수가 있네요. 국거리 장단에 맞춰 양반 삼형제 인도의 등장. 이 공산탈춤이 2000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수중열에 출제됐기 때문에 일행직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하겠다는 뜻입니다. 국거리장단에 맞춰 양반 삼형제를 인도에 등장한다라는 거. 실은 우리가 서양연과 희곡은 많이 배우지만 봉사탈춤 배웠죠. 이게 우리나라 전통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탈춤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는 전통이 하나도 없어요. 요것만 남아있어요. 요것만.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희곡 배운 것도 좋지만 우리 것도 배워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요걸 배우는 거죠. 그렇죠? 국거리 장단 들어봤나? 국거리 장단에 맞춰 양반섬 인도에 등장한다. 국거리 장단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국거리 장단을 들어봤다고? 언제?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국거리 장단을 연주해 줬어? 학교에서? 오, 청주는 대단한 곳이네. 봅시다. 학교 시간에 국거리 장단 배운다고? 덩기덕 덩더를 하지 않나? 쿵기덕 쿵더를 이렇게 하죠? 이제 우리나라 전통곡에 유일한 국거리 장단이라는 말 나오잖아. 그죠? 이거를 세계화에 알린 사람이 있죠. 국거리 장단에. 전 세계. 국거리 장단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에 엄청나게 알린 사람, 최근에. 몰라요? 몰라? 이 국거리 장단 음악을, 국거리 장단을 자기 음악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노래를 히트시켰어요. 유튜브 조회수 막 2억 뷰 막 넘고 그래요. 그, 싸이 노래 있죠. 강남스타일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했던. 그리고 나가면 거의 국빈 대접받는 BTS라고 있어요. 잘 모르죠. 방탄소년단인데요. 걔네들이 아이돌이라는 노래에 국거리 장단을 썼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를 만드는데 한국 가사를 쓰고 국거리 장단을 넣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히트를 쳤다는 자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거의 외계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국거리 장단을 알고 있죠. 단 국거리 장단 나오긴 나오죠. 아이돌 노래가. 그죠? 엄청 빠르죠. 말이 엄청 빠르던데 국거리 나오는데 순식간에 뭐 1초에 막 다 해본다는데. 국거리 장단에 맞춰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했습니다. 양반 삼형제. 말뚝이, 이게 말뚝이가 나왔잖아, 먼저. 누구를 인도해가지고. 양반 삼형제를 인도해서 등장을 했지. 뒤에 양반 삼형제가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춰 점잔을 피우지만 어색하게 춤추며 등장해요.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해. 그러면은 모습이 점잖은가 좀 웃기게 나오는 거야. 좀 웃기게 나오는 거지. 이런 거를 웃기게를 희화시켰다. 이런 말 알겠죠? 희화. 그러니까 양반을 희화시키는 거야. 이것부터가 웃음 유발하죠. 그건 무슨 미야? 골개미죠. 양반 삼형제 맞이는 셋님 옆에 한자 생원, 둘째는 서방님 한자로는 서방, 끝은 도련님 한자는 도령이다. 셋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흰 창옷에다가 흰 두루마기, 흰색 도포에다가 관을 썼습니다. 이 관이라는 게 뭐 이런 모자죠. 뭐 이렇게 돼 있는 모자. 이렇게 이런 모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흰 창옷에 관을 썼어. 웃긴 옷이 아니면 양반의 전형적인 옷이야. 양반의 전형적인 옷을 입었지.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권을 썼습니다. 남색 쾌자에 복권. 도련님 못 알아? 푸른색 계통에 남색 쾌자에 복권을 썼습니다. 여기까지도 전형적인 양반의 옷차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생일과 서방님 언청이며, 언청이부터가 또 양반을 희화시켰죠. 언청이가 뭐냐면
윗입술과 코가 붙어서 태어나는 옛날에 흔한 기형입니다. 기형. 알겠죠? 셋님은 언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입니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자, 부채와 장죽 미치고, 부채를 가지고 있고, 장죽이라는 긴 단백인데요. 부채와 장죽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함시. 그러니까, 부채와 장죽은 양반의 신분이에요. 도련님은 입이 듣고 부채만 가졌습니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고,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를 때리면 방정막이 굴어. 이것도 골김이죠. 그러니까 도령이라는 애는 한 번도 그날 대사는 없어. 돌아다니면서 형들의 얼굴을 푹 치고 다닌 거야, 그냥. 이거 자체가 웃기겠죠, 공연을 하다 보면. 말뚝이 가운데쯤 나와서 쉬 그럽니다. 쉬 하는 겁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조용하라 그 말 아닌가? 그랬더니 뒤에 보세요. 쉬 하니까 음악가 춤. 자, 국거리 장단을 쳤지. 누가? 악공이. 음악이 멈췄지. 그 말은 등장인물이 쉬 하니까 악공 연주하는 사람도 음악을 멈췄지. 이게 희곡과 차이입니다. 희곡은 등장인물이 조명감독, 음악감독한테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극은 나온 배우가 음악감독, 악공한테 쉬 하니까 조용하잖아. 그리고 뭔다? 쉬하고 뭐였지? 음악과 춤 멈췄죠? 춤을 멈췄어. 근데 배우들도 조용하는 거지. 그러면 누구도 조용할까? 관객도 조용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을 뿐더러 배우가 악공이나 관객하고도 소통이 돼. 대화가 돼. 그렇죠? 그게 40쪽의 탈춤 가면 이게 특징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양반 나오신다 하는 겁니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저,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성, 육판서 다 지낸 태로지상, 은퇴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다리 소반 반자 쓰는 그런 양반 나오신단 말이에요. 언어유라고 배웠죠. 놀리고 있습니다. 양반을 풍자하고 있죠. 계약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양반 나오신다까지는 양반 나오신다 하니까 다 조용히 해야 되지. 양반 나오신다 할 때 여기까지는 양반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이. 그러다가 양반이 하니까 그런 양반이 아니고 계잘량 양자 쓰고 계다리 소반 반자 쓰는 그런 양반이거든. 양반을 뭐하고 있어? 말뚝이가 조롱하고 있죠. 네? 누가?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고 있어. 말뚝이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뭐야? 한 겁니다. 야 이건 뭐야? 한 거죠. 누가 호통 치고 있어? 양반이 호통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봅시다. 하 이 양반들 어찌는지 모르겠어. 하 이 양반들 어찌는지 모르겠어. 노론, 소론, 호저,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성, 육판서 다 지내고 태로지상으로 은퇴하신 지상이신 이생훈대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어라고 한 겁니다. 누가 변명하고 있어? 말뚝이가 변명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생훈이라네 하고 안심하고 있죠. 누가? 양반이 안심하고 있죠. 이생훈이라 국회의원 뭐 춤을 춥니다. 춤. 자, 그러면 춤을 춰. 그럼 다음에 또 쉬 하겠지. 또 이게 반복이야. 이렇게. 그럼 또 양반이 이름 있다가 양반 또 말뚝이가 놀려. 양반이 뭐야? 보통 쳐. 이랬다니까요 하니까 다시 양반 이랬다네 하고 또 춤춰. 그러면 이 춤의 역할은 흥겨운 분위기죠. 갈등이 고조된 거야? 갈등이 풀린 거야? 풀린 거죠. 근데 뒤에 또 갈등이 또 있어 없어? 계속 있지. 이거를 갈등의 일시적 해소라고 이야기하죠. 고구려 모두 춤을 춥니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논다. 끝까지 그런 운동이에요.
쉬 다시 쉬 하는 겁니다. 반주가 거칩니다. 여보 구경하신 양반도 그랬죠. 관객한테도 이야기하고 있죠. 서양 희곡은 관객한테 대화할 수 없습니다. 서양에서도 영국에도 관객 대화한다 하더라도 관객 대답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전통곡은 관객한테 대답하고 물어보고 관객도 대답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보 구경하신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밑에 뭐라 했어? 관객에 참여. 그러니까 무대와 객석 구별이 없어. 열린 무대야. 관객도 참여해. 심지어 배우가 관객과 섞여 있기도 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전통곡의 특징입니다. 여보 구경하신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짧다는 공방대로 잡수지 말고 자 담배 아까 장죽이 있어요. 장죽은 긴 담배 때거든. 담배 길이가 길면 길수록 신분이 높은 거예요. 곤방대라는 담배는 담배대 길이가 짧아요. 그러면 자 양반이 나왔지. 그러면 양반은 장죽으로 피워. 그러면 관객들은 서민들이잖아. 그럼 서민들은 곤방대로 담배를 핀다고. 근데 곤방대로 잡숫지 말고 그랬어. 자 우리나라는 임금하고 같이 신하가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 따라서 술 먹고. 이해돼요? 담배만큼은 불가능합니다. 담배는 대놓고 필 수가 없어요. 담배에 대한 규율이 엄격했던 거죠. 옛날부터.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하고 같은 자리에 술상에서 술을 먹어도 돼요. 그러나 맞담배질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도요. 예전에. 이때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자가 오면 잠시 담배대를 뒤로 하고 격리하고 쉬어하면 다시 피우면 지금까지도 담배에 대한 이절이 그래요. 담배 길이에 대한 것도 있고 신분 차이도 있고요. 근데 당연히 양방들 앞에서 곤방도를 피워야 되는데 뭐라고 봅시다. 짧다란 곤방도를 잡지 말고 저 연죽 가게, 담배 가게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내 이름 달고 양칠간죽 자문죽은 좋은 담배대 이름이야. 좋은 담배대 한 발 가옷씩 되는 걸 사다가 한 발은 두 팔을 벌린 사람 키만 하거든요. 가옷은 절반 더 1.5발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담배대 이름이야. 좋은 담배대. 오동수복 연병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지 맞춰가지고 저 재령 나무리 거인낚시 걸도 쭉 걸어잡고 잡수시오. 재령 나무리 지역 이름이야. 봉산에 있는 재령평야 나무리 지명 이름이야. 거인낚시걸 거기가 깁니다. 개낚시 걸들 옛날에는 개낚시를 했구나. 이렇게 개낚시 걸들 쭉 걸어놓고 잡수라고. 담뱃대를 낚싯대처럼 긴 담뱃대, 방금 말했던 명담뱃대로 피라고. 그러면 양반을 무시한 거지 지금. 높은 사람 앞에서 긴 담뱃대를 피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놈 뭐야 호통친 겁니다. 말띠가 뭐라 그래. 이 양반은 어쩌겠어.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호나를 금하라. 그래 호나라는 것은 시끄럽게 떠드는 거. 시끄러운 걸 금하라. 그리하였어. 그러니까 양반들이 험하를 금하였다네 하고 또 춤을 추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구조가 반복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몇 개 작품만 중요한 것만 하고 끝내치겠습니다. 자 423쪽 한문학입니다. 423쪽 한문학 세 편이 나와 있는데 세 편은 다 하겠습니다. 1번 보리타작이네요. 정약용입니다. 국어에서 실학자가 딱 두 명만 알면 되거든요. 정약용과 박지원. 국어에서 다시 실학자는 정약용과 박지원 두 작품만 아시면 되는데요. 두 작가만 아시면 되는데 둘 다 실학자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지원이는 중상주의 실학자이기 때문에 상공업 중시했던 사람. 정약용은 중농주의 실학자이기 때문에 농사를 중시했어. 그게 뭐예요? 라고 하는 건데 문학 작품에서 정약용 작품에서 중농주의 실학자거든. 농사 짓는 모습을 굉장히 좋게 본다고 해석하면 돼요. 무조건. 박지원은 소설에서 상공업 같은 거 무조건 좋게 보시면 돼요. 기술 같은 거 실학자니까 당연히 천시하지 않고 좋게 봤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이 보리타작이야. 옆에 한자는 타맥행되네요. 타맥이 보리타작이야. 타자는 때린다는 뜻이고 맥은 보려. 행은 한시 같은 종류인데요. 한시하고 행은 조금 달라요. 한시는 정해진 형식이 정해져 있지만 형식이 정해져 있지만 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행도 그냥 한시 한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리타작인데요.
왼쪽의 것은 원작이고 옆에 번역인데요. 시험 볼 때는 번역만 냅니다. 원작에 같이 써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목부터 보리타작이야. 그럼 보리타작 하는 모습을 좋게 봤을까, 안 좋게 봤을까? 좋게 봤겠죠? 정약용이가 벼슬 하다가 끝나고 보리타작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자, 막걸리 새로 걸렀어. 젖빛처럼 뿌옇게 막걸리 새로 걸렀어. 큰 사발에 보리밥, 녹기가 한 자루세요. 보리밥을 폈는데, 서민들이죠? 녹기가 한 자다. 옆에 과장법이라 했는데, 과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자가 33cm야. 밥을 폈는데 33cm 올라왔다고, 밥을. 그죠? 밥 먹자 도리끼 잡고 마당에, 밥 먹자마자 도리끼가 뭐냐면, 보리차작 할 때 때리는 기계입니다. 기구? 때릴 때 쓰는, 있죠? 보리차작을 잡고 마당에 나서니까, 검깃한 두업기 햇볕 번쩍, 거기 있죠? 검깃한 두업기 햇볕 번쩍, 밑에 뭐라고 했어요? 열심히 노동한 농민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 고생한다고 하면 틀려버립니다. 고생한다, 뭐, 그럼 틀려요. 중농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어떻게 본다? 좋게 본다. 햇빛바다 번쩍은 좋은 모습을 봐야 돼요. 응이야 소리내며 발맞춰. 이 응이야는 보리타작 할 때 불렀던 노래임을 알 수 있죠. 이런 노래를 아까 배웠죠. 노동요. 응이야 소리내며 발맞춰 두드리니까 삽시간에 보리 나달은 곡식 알갱이를 나달 그럽니다. 보리 나달이 온 마당에 가득하네. 그러니까 보리타작은 목적이 나와 있죠. 보리타작을 하면 탁탁 때리면 보리 알갱이는 마당에 있고 보리 껍질은 이렇게 나가니겠지. 보리 티끌 껍질은. 삽시간에 보리 나달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자, 주고받는 노랫가락이야. 그러면 아까 응애하라는 노래가 주고받는 선우청 노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지는 밑줄, 흥의 고조, 흥이 높아진 겁니다. 보이는 이 지붕에 보리티끌 뿐이로다. 보이는 이가 보이는 것이 지붕 위에 보리티끌 뿐이로다.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좋은 모습. 보리타작 하니까 보리 알갱이는 마당에 가득하고 나들은 보리티끌, 보리 껍질만 지붕이 막 나가요. 좋은 모습.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에 넣이 되지 않는데, 옆에 주제형 빨간색 밑줄. 이 시의 주제가 이겁니다. 마음이 몸에 넣이 되지 않았다. 마음이 몸에 넣이 되지 않았다. 마음이 몸에 넣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약용 입장에서는 보리타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 기분 좋게 일하고 있어, 기분 안 좋게 일하고 있어. 기분 엄청 좋게 일한다는 거야. 안 해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기분 엄청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됐죠. 몸으로 하고 있는데 마음이 좋아해. 그러니까 마음이 몸에 노예가 되지 않아. 그 말은 마음이 하고 싶은 것을 몸이 하는 거죠. 이게 옆에 놨습니다. 심신의 조화 그래요. 이게 주제야. 봐봐. 하기 싫은데 몸은 하기 싫어. 아니 마음이 하기 싫어. 마음이 하기 싫은데 몸은 어쩔 수 없이 해. 누가 막 때리니까. 안 하면 쥐어패니까. 그럼 몸을 하고 있어. 그럼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된 거지. 뭔가 마음이 일치하지 않지. 그거는 안 좋다는 겁니다. 정약용은. 근데 이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보리차하면서 너무 기쁜 거야. 막 흥이 막 높아지는 거야. 몸이 마음의 노예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응? 근데 정약용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이게 즐겁다면 뭔가 마음이 일치되는 심신의 조화가 이루어진 좋은 세계고, 네? 하기 싫어 죽겠어. 근데 아빠가 차로 터져줬어. 아빠가 안 가고 목이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오면 때려 펴는 거야. 빨리 공부 많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있을 거 아니야.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마음은 게임이가 있고 휴대폰 게임이가 있는데 몸이 여가 있으면 힘들겠지. 그러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 안 이루어? 안 이루어.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는 거야. 이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있구나, 이 일을 하면서. 그랬죠? 그래서 봅시다. 마음의 노예. 이게 주제입니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낙원이야. 왜?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심신의 조화를 이룬 거야.
마음이 몸에 내야 되지 않는 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낙원인데 구체적으로 뭐야? 버릇하자 하는 거잖아. 뭐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었을까? 그 말입니다. 누가? 내가. 나는 그동안 뭐 때문에 벼슬길에 헤맸을까? 자, 벼슬길 세모치고 긍정, 부정. 부정적이지. 밑에 뭐 헛된 명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주제가 주제인 그랬잖아. 주제가 몸과 마음이 일치된 거잖아. 그럼 벼슬은 몸과 마음이 일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정약용이가 벼슬 할 때는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근데 몸으로는 위에 나와봐야 돼. 틀린 거 나오면 따라야 돼. 당시 벼슬이 이거 아닌데? 옳지 않은 지식을 따라야 된다는 그 말이야. 이해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기 싫으면 그게 벼슬살이라는 거야. 그게 깨닫는 거죠. 그러면 뭔가 심신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 벼슬길을 했던 거에 뭐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죠. 뭐 말이 이해된가요? 그래서 아까 주제행위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정약용은 벼슬을 했을 때 당시에 몸으로 뭘 하긴 하는데 마음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했었다는 얘기지. 그런 것은 뭔가와 일치하지 않은. 알겠죠? 그러면 버리사가 하는 것이 긍정적인 거라면 벼슬길은 부정적이죠. 벼슬길은 부정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 반성, 성찰. 반성, 성찰로 끝났다가 엄청 중요합니다. 넘깁니다. 그 다음에 정약의 또 다른 시 탐진초녀가 있습니다. 최씨 손 들어보세요. 최씨. 최씨. 그래서 들어갑니다. 탐진초녀. 탐진마을에서 노래한 탐진마을에서 노래하는데 봅시다. 새로 짜낸 무명이 눈깨같이 구웠대. 새로 무명을 짰어. 눈깨가 죽었어. 그런데 이방줄 돈이라고 황도가 뺏어갔습니다. 자, 이방줄 돈이라고 황도가 뺏어갔어. 이방이 더 높은 벼슬이야? 황도가 더 높은 놈이야? 이방 줄 거라고 황도가 뺏어갔대. 이방이 더 높은 놈이야? 황도가 더 높은 놈이야? 이방이 더 높잖아. 이방 준다고 황도가 뺏어간 거야. 황도는 행동대장인 것들이지, 새끼들. 그죠? 그러면 나쁜 놈들이지. 근데 만약에, 보세요. 줘야 될 것을 안 줬으면 정당한 뺏어가는 거지. 그러면 줘야 될 것인가? 즉, 세금을 동시에 줘야 되는 거 아니고 뒤에 나옵니다. 누전세금이라고 있네, 누전세금. 누전이 뭐냐면 누락된 전토입니다. 누락된 전토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세라는 게 있잖아. 토지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것만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토지 대장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근데 토지 대장이 누락된 전토야. 토지 대장이 없는 땅이야. 거기다 세금을 매겠다는 겁니다. 그거 이해된가? 이해 안 돼요? 이해인데 예를 들어줄게. 자네 이름으로 땅이 있어 없어? 없어? 자, 땅이 있는 사람한테 토지세를 내겠지. 지금 토지세 내 안 내? 지금 토지세 내 안 내? 몰라? 내냐 안 내냐? 토지가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내본 적이 모르지?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 맞네? 자동차도 자기 이름으로 있는 사람. 이거 자동차 있어요?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세 내야 안 내요? 내지. 그러면 자동차 등록 원부라는 게 있죠. 자동차 등록 원부, 자동차 대장에 본인 이름의 차가 있지. 이게 자동차세를 내는 거야. 정당이 안 정당하잖아. 정당하지? 네 이름으로 자동차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자동차 등록 대장에 얘 이름이 없어. 근데 자동차세를 내라는 거야. 그 말 이해된가? 이게 토지 대장이 없는 누전 세금을 내라는 거야. 있지도 않은 땅이야. 옛날에 그 집게 됐다고. 응? 병역세는 군대에 갈 만한 예를 들면 아들이 있는 집안만 내야 되겠지. 아들도 없어. 근데 내라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내라는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옛날에 황당한 때야 그냥 그게. 그래서 누전세금 독재 성화지 급해. 그러니까 내야 될 돈이야? 안 내야 되는 돈이야? 안 내야 되는 돈을 이방지 돈을 황도가 뺏어가니까 탐관오리 횡포지. 이제 뭔 말 이해돼요? 3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 3월 중순에 세곡선 세금 곡식을 실은 배가 서울로 떠난다고. 야 빨빨 내야 되거든. 서울로 떠난대.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탐관오리 횡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작품 해제 보면 관련 성어 보세요. 가렴주고 가정명호. 가렴주가 뭐야?
가짜는 가혹하다고 말이죠. 럼자는 거둔다, 수렴한다고. 가혹하게 세금을 거뒀어. 세금 안 냈다. 벨 죽자 구하죠. 목을 베서라도 구해. 탐관으로 횡포를 가르치고 그러잖아. 가정명호는 뭐야? 가혹한 정치는 맹사나워. 누구보다? 호랑이보다 사납다. 이 뜻입니다.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절명시. 이 탐진초녀나 절명시 같은 시는 너무나 유명하거든요. 이런 시는요, 한자 원문이 있죠. 해석 안 달고 한자 원문만 내기도 합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유명한 한시는요, 한문 원문 해석을 안 달아주고 한문 원문만 주고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라. 이렇게 하는 황당한 문제도 있어요. 왜 황당한 문제가 있었냐면, 원래 그런 식으로 내는 것은 7급이에요. 근데 7급과 9급의 경계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 봅시다. 절명시. 절명 뭐야? 목숨을 끊었음. 목숨을 끊은 시. 누가? 황현. 저자 황현이 돼 있죠? 호가 매천이거든? 매천 황현이란 이 아저씨가 실제로 이 시 쓰고 연작시거든요? 절명시 연작시 쓰고 실제로 팔복 자살했습니다. 왜 죽었어? 경수국지. 일제신민이 들어갔어. 일제신민이 됐는데 봐봐. 백성들, 농사짓는 백성들 글자도 모르죠. 문맹 아무것도 몰라. 이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상관없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거기에 비탄하거나 그걸 막아야 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 안 그래? 아, 글자나. 근데 글자를 아는 지식인으로서 지방의 훈장쌤으로서 너무나 원통한 거야. 나라가 일찍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가만히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대자보를 쓰든 일인시를 하든 총파업을 하든 뭘 해야 돼. 그래서 일제에 저항하는 목숨을 끝나는 시를 쓰고 실제로 죽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승학자죠. 그죠? 그래서 유명한 작품이니까 바로 드셔야 됩니다. 봅시다. 그러면 이거 시대의 백이 뭐야? 경수국지. 그죠? 이 책은 한일합방 그림인데 한일합방은 일본식 편이죠. 경수국지. 새 짐승도 슬피고 강사들 찡그리네. 새가 짐승, 자, 새 짐승 동그라미. 감정이입이죠. 나도 슬피우니까요. 강사도 찡그렸어. 왜? 밑에 보세요. 무궁화 온상 이전 망, 무궁화 온상 어딜까? 대한민국이죠. 대한지국. 무궁화 온상 이전 망했다. 대유법이죠. 무슨 짓한? 맥수짓한. 나라의 슬픔. 맥수짓한.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날 생각하니 책 덮고 책 밑줄. 화자의 신부남시. 아, 도리끼를 놓고 이게 아니고 책을 놓고지, 책 덮고지. 그럼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책을 읽고 있던 사람 아닌가? 신분이 뭐라는 거야? 좀 글을 아는 사람, 지식인, 지금 따지면 인텔리기층이잖아. 그죠? 신부남시죠.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지난날 생각하니까 인간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 글 아는 사람 노릇, 지식인으로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뭔가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라에 대한 슬픔을 절망적으로 비탄하면서 쓴, 죽기 전에 쓴 시입니다. 좀 유명하시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녹화 마칠게요.